감속을 하기 위해서 힘주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상체와 하체 부분에서 감속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하체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하체를 잘 써야 된다. 우리가 민첩하게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체는 이제 상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밸런스도 잘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 먼저 민첩하고 날쌔고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는 이 하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줘야 돼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체가 숙여지고 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근데 앞으로 쏠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앞에 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밸런스 때문에 뒤로 앉는 기마 자세처럼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은 그냥 느낌적으로 좀 편안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민첩하게 다니기 위해서 뭐 골키퍼가 공을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서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체중이 앞으로 서 있고 뭔가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 동작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체중의 무게가 앞쪽에 쏠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 힘이 없는 분들 우리가 이제 하체는 힘을 줘야 된다. 감속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체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에 힘을 주죠. 힘을 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조이죠.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힘이 없는 여성 골퍼분들은 셋업 네. 때 이렇게 많이 조이고 계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이면 이제 뭐 안쪽 힘이 세야 된다. 안쪽이 버티고 있어야 회전도 잘 되고 하체가 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인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면은 하체 힘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감속을 해야 되는 힘을 줘야 되는 이런 포인트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힘을 주는 거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뻣뻣함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무너져요. 그럼 네. 왼쪽 맞아요. 어깨가 오른쪽을 가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무너지면서 역피봇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 안정성이 되어져 있는 이 하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잘 주고 힘이 들어가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어드레스 때 무릎을 조이는 이렇게 좁히는 동작보다는 약간 바깥쪽을 벌리면서 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셋업 자체에서 뒤로 기마 자세처럼 앉고 조이는 이런 동작보다는 약간 앞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벌리는 이런 셋업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벌린 상태에서 이 하체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 거냐, 감속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힘이 있어야 돼요. 바깥쪽. 그리고 하체는 우리가 바깥쪽으로 미는 힘으로 회전과 뭐 무게중심 이동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백스윙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저 끝에 있는 헤드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왼쪽 바깥쪽에서 오른쪽을 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 체중 이동해야 되고 뭐 이렇게 체중을 오른쪽 보내야 되고 해서 밀리면 이거는 사실 밀린 거죠. 네. 근데 미는데 밀리면 안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미는데 밀리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제가 쏙쏙 들어오는데요. 밀리는데 밀리면 안 돼서 안쪽에 힘이 들어가요. 아. 예. 그러니까 내가 모아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 허벅지에서 오른쪽 미는데 이 오른쪽 바깥쪽에 힘이 버티면서 우리가 뒤로 감속에 의해서 뒤로 뭔가 회전에 의해서 뭔가 이 감속에 의해서 순간적인 어떤 토크에 의해서 뒤로 회전이 되면서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스윙 때 왼쪽이 살짝 오른쪽으로 보내지지만 이때 오른쪽이 버티면서 뒤로 보내주는 이 동작에 의해서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바깥쪽에서 힘이 또 다시 왼쪽으로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체중 이동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 힘이 아니라 왼쪽 발가 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스웨이죠. 그렇죠. 밀었는데 밀리면 스웨이예요. 체중 이동 내가 밀어서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보낸다. 이거는 스웨이예요. 근데 오른쪽이 왼쪽을 밀었는데 이 왼쪽 허벅지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뒤로 비켜준다. 이거는 우리가 왼쪽 발을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속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 내가 밀었는데 멈췄잖아요. 멈추면서 뒤로 비켜줬죠. 그리고 네. 오른쪽이 다시 왼쪽을 밀었는데
가속을 시켰지만 감속되면서 다시 뒤로 비켜주는 이런 동작이 뭔가 탁탁탁탁 밀어주는 힘이 우리가 감속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하시는 그 잘못된 스윙 크게 하고 체중 이동을 잘못하는 분들 보시면은 이 백스윙 때 오른쪽 많이 가요. 네. 체중 이동 많이 됐죠. 완벽한 체중 이동이죠. 완전 됐죠. 지금 없어요 지금 왼발에. 근데 이거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힘을 먼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 반박자 먼저 하체가 빨라 줘야 되잖아요. 밀었죠. 밀었는데 벌써 왼쪽이 체중이 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오른발이 힘이 들어가지면서 이 바깥쪽 힘이 들어가지면서 왼쪽으로 힘을 민 거고 밀었지만 내가 이 사선으로 다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뒤로 비켜주면서 이 헤드의 관성을 만들 수 있는 준비 동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체의 동작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옆으로 자꾸 밀어주는, 우리가 회전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보면 이 걸리는 느낌 없이 회전하고 막 이제 턴을 세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걸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만 있었어요. 감속이 없었고 그러면은 미는 듯한 우리가 공을 던지더라도 끌고 와서 관절들이 멈추면서 손목 스냅으로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미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걸리는 느낌으로 샷을 해줘야 되고 이 스윙을 할 때 이 하체의 동작 감속을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갖는 이런 느낌이에요. 벌써 왼쪽에 걸리면서 뒤로 비켜줄 수 있는 네. 이런 하체의 바깥쪽의 힘, 밀지만 밀리지 않는 이런 단단한 하체를 만들어 주는 게 뭔가 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체의 어떤 감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하고 팔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겨드랑이밖에 없어요. 겨드랑이. 네. 근데 이 겨드랑이를 우리가 힘을 주면서까지도 조금은 조여주는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팔이 긴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스윙 아크가 커지면 스피드를 더 낼 수 있어서 팔을 벌리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연하지 있죠. 않으시는 분들 계속 많이 가는 분들이 네네. 계신데 사실 호는 커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더 회전도 빨라질 수 있고 뭔가 힘도 더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를 벌려서 가면서 이 스윙 크게 해준다는 건 사실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조여주는 동작들이 필요한데 이 겨드랑이 조여주는데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피드를 내야 된다, 뭐 비거리를 내야 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백스윙을 천천히 들어라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백스윙을 우리가 비거리 내려면 최대한 훅 들자라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자 보세요. 겨드랑이 제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세게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헤드 끝만 빠르면 되잖아요. 맞아요. 팔이 전체가 빠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빨리 이렇게 들면 전환할 때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팔이 다 가서 멈출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거든요. 그 여기서 기다렸다 다운스윙 하면은 이 하체에 어떤 리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팔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작용이 이쪽으로 났기 때문에 몸의 반작용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끌고 내려올 때는 팔이 써지면서 뒤로 뒷땅, 슬라이스 이런 동작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겨드랑이를 조이는 걸 이용을 하면 정말 작은 힘으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 조이면 활동 반경이 작아져요. 네. 근데 몸으로 살짝 돌렸는데 여기서 멈췄더니 헤드가 어떻게 되죠? 튕겨 올라가죠. 굉장히 빠르게 뭐 스윙을 좀 작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 헤드는 내 몸을 타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헤드 스피드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보단 우리가 몸을 살짝 쓰면서 겨드랑이 조이는 느낌으로 샷을 해주시면 이 헤드가 뭔가 채찍질 하듯이 빨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뭐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도 많이 힘을 빼고 있고 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작은 움직임으로 멈췄을 때 헤드 끝에 스피드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을 갔을 때 우리가 전환을 살짝만 기울여주면 전환도 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스윙 때 올라갔을 때는 제 느낌은 오른쪽 팔꿈치가 거의 한 뼘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벌써 정확도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풀 스윙 하는 것보다 좀 작지만 좀 쪼여지는 느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느낌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운스윙 때 왼쪽 팔 쪼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운스윙이 내려와요. 근데 계속 끌고 가면 이 헤드는 누가 던져요? 그렇죠? 던질 수가 없어요. 계속 밀고 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걸어가다가 다리 걸리면 머리가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고 헤드가 튀어나가려면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하체를 잡아도 이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조금 더 세게 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도 좀 쪼여졌을 때 임팩트 순간에 더 이상 반경이 작아지게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순간에 잡아지면 훨씬 더 헤드 끝의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거리가 이미 나가시는 분들은 제 레슨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공태현 프로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난 스윙 진짜 크게 하고 막 체중 이동도 많이 하고 어깨도 많이 하는데 거리가 안 나가요 하는 분들은 이미 스윙은 200%고 쓰는 힘도 200%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좀 줄이고 움직임도 좀 작게 만들고 힘쓰는 것도 좀 적게 우리가 좀 쪼여놓은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만 짧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그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뭐 스윙의 반으로 줄이고 네. 힘쓰는 것도 반으로 줄고 하지만 거리는 더 나가거나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앞으로 골프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엄청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겨드랑이가 쪼여졌을 때는 갑자기 팔이 훅 빠지지 않고 공이 도망가지 않으면 이 거리감은 우리가 척추 각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눈 감고도 공을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팔로 들었다 팔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겨드랑이 쪼여진 상태에서 이 몸의 움직임이 크게 다녀도 공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정타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끼세요. 뭐 장갑을 빼서 끼든 뭘 끼든 뭐 헤드컵을 끼든 껴보세요. 이게 저 선수들 같은 경우 양쪽 다 끼고 치는데 네. 일단 오른팔부터 끼고 좀 쳐보고 그다음 왼팔도 끼고 쳐보고 그래서 양쪽을 다 끼면 좋지만 너무 답답하면 한쪽씩 끼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그래도 공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다니면서 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체 이 사이드를 밟아주는 이 대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느끼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좀 조이면서 이 감속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극대화된 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연습해야죠.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은 제가 스텝 스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뒤에서 백스윙하고 왼발을 디디는 이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뭐 프로들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할 때 이제 다리를 붙여놓고 양발 다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의 어떤 바깥쪽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그 미는 힘을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일단 오른발이 뛰고 근데 오른발 뛸 때 보세요. 왼발이 오른쪽을 밀었어요. 네. 그렇죠. 보이죠? 자, 왼발 바깥쪽 힘이 오른발을 저 오른쪽을 밀었어요. 밀고 오른발 밀리지 않게 버텼죠. 네. 버티고 다시 왼발을 밀고 스윙을 해줄 거예요. 그때 겨드랑이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이런 느낌으로 밟으면서 스윙해 보시면 굉장히 양옆으로 미는 느낌을 좀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바깥쪽의 힘을 양쪽을 미는 힘 때문에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바깥으로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힘은 저절로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좋으실 것 같아요.